안녕하세요. 최근에 SNS에 이런 등급표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거 혹시 스레드나 인스타 이런 데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외모를 1점부터 6점까지 등급을 나눠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있는지 또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돈을 쓸 거면 뭐부터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걸 아직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등급 자체가 외모에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 얼굴에서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피부에 있는지 윤곽에 있는지 아니면 작은 디테일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판단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1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점수는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1번 매우 거친 피부 그리고 미성숙한 외모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성숙한 외모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1번의 특징을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얼굴들에 비해서 가장 먼저 피부가 눈에 띄어요. 뭔가 속광보다는 기름진 느낌? 좀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말 붉고 예민해 보이죠? 딱 봤을 때 피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분을 말하는 걸 거예요. 또 얼굴 형태도 보시면 2번부터 6번에 비해서 좀 많이 울퉁불퉁한 형태 그리고 좀 처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2번 얼굴을 보시면은요 전보다 피부는 조금 더 붉은기가 좀 다운이 됐지만 여전히 뭐 여드름이라든지 요철들이 있을 수 있고요. 1번보다 얼굴선이 조금 더 정돈되어 보이고 뭔가 다이어트를 하신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좀 예쁘죠? 솔직히 3번만 돼도 어디 가서 외모로 꿀리는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는 돼서 메이크업으로 좀 피부에 자잘한 것들은 커버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보다 얼굴선이 조금 더 정리되어 보이고 좀 더 붓기가 빠져 보이는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위에보다 좀 내려가 있던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보이고 좀 처진 듯한 느낌이 훨씬 덜해 보이죠. 하지만 3번부터는 뭔가 모르게 어딘가 밋밋해 보이고 좀 넙대대 보이고 좀 더 예뻐지고 싶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니즈들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이마나 뭐 코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술의 처짐이라든지 뭐 콧볼의 넓이라든지 이런 세밀한 이목구비들이 눈에 좀 들어오는 시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도 너무너무 예쁘죠? 1번에서 3번까지는 이거 같은 사람 아니다, 이거 성형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3번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4번부터는 이제 좀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시술의 영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번의 특징을 좀 보자면 갑자기 머리를 풀었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 같죠? 머리를 풀면 얼굴 윤곽이랑 머리에 대비가 생기면서 얼굴선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단계부터는 정말 조금씩만 관리를 받아도 너무 예뻐졌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을 보시면 사실 4번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피부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좀 많이 좋아 보이고 피부 결이 정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광이 돌면서 탄력이 있는 얼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비율이나 형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작은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6번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수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이목구비라든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비율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또 표정이 예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스처나 태도, 메이크업, 스타일링 이런 전체적인 느낌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3번도 너무너무 예쁜 얼굴이라는 거고요. 현실적인 목표는 4번. 현재 내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피부가 딱 봤을 때 피부 왜 그래? 하는데 너무 막 예를 들어 입술 필러나 애교 필러 이런 필러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이마가 너무 좁아서 이마만 조금 넓혀주면 바로 가성비로 예뻐질 수 있는데 계속 피부 시술만 다회차로 하고 계신다든지 돈을 잘못 분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얼굴에 맞는 관리 순서를까지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일단 1점에서 2점 넘어가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피부 표면을 정리를 해야 돼요. 솔직히 가벼운 홈케어 문제라든지 붓기 문제라면 1점에서 3점 가는 데는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 생활 습관이나 홈케어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점에서 3점까지를 보면 1에서 2가 가장 큰 건 피부 차이고 2에서 3이 가장 큰 건 얼굴 형태 차이인데요. 먼저 피부를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거칠다는 건 뭘까요? 피부가 거칠다는 거는 딱 봤을 때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철 그리고 막 갈라져
있는 각질, 무너져 있는 피부 장벽 이렇게를 볼 수 있는데요. 피부가 너무너무 거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스킨케어를 하실 때 계속 수분만 바르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집에서 과하게 계속 거친 거를 없애주신다고 각질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유행하는 좋다는 화장품 다 써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분만 바르는 경우. 우리 얼굴은 수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유분도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피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좀 기름이 지시는 분들도 수분을 채워 넣고 그 수분을 가둬줄 수 있는 유분막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물 제형의 수분 타입 하나, 그리고 하얗게 된 유분 타입 하나, 이렇게 내 피부에 뒤집어지지 않는 각각의 물 제형 하나, 크림 타입 하나, 이렇게만 딱 알고 가시면 다른 거 바를 필요 없이 스킨케어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안이 잘 되지 않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세안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바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중 세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세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이런 것들 1차 세안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많이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클렌징 밀크가 가장 순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제로는 가벼운 약산성 클렌징 폼, 거품 많이 내서 최대한 자극되지 않게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중 세안을 매일매일 하시는 경우에도 오히려 피부 장벽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할 때 이중 세안을 해주는 거 명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행하는 스킨케어 그때그때 돈 들여서 화장품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우리 피부는 뭘 바르든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다른 화합물들에 노출시키다 보면은 점점 피부 장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그냥 목이나 손에 발라봤을 때 따갑지 않는 제품으로 물 제형 하나, 크림 제형 하나 이렇게만 발라주시는 거 꼭 명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거 말씀드릴 건데요. 2번에서 3번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이 훨씬 가벼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다이어트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술인데요. 최근에 또 황정민 배우님이 술톤 없어졌다고 엄청나게 이슈가 되셨죠? 너무 잘생겨지셨단 말이에요. 그 술톤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단 술을 드시게 되면은요,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을 좀 붉게 만들 수가 있고, 수면이나 수분 균형을 깨트려서 얼굴이 붓고 또 칙칙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홍조가 심하거나 또 잘 붓는 분들은 술만 조금 줄여보셔도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3일 끊었다고 줄이시는 거 아니고 최소 3개월, 이전보다 한 반 정도는 줄여본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요,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이랑 유제품. 어떤 연구에서는요, 단 음식이랑 유제품, 특히 탈취분유 이런 걸 먹었을 때 IGF-1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유제품을 드시거나 내가 단 걸 먹는데 유난히 피부가 좀 계속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봤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끊어보세요. 일단 일주일이라도 뭐 초콜릿, 단사탕 혹은 뭐 빵을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진짜 잼 많이 들어가 있는 빵 매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전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 정도라도 조금 줄여봤을 때 확실히 트러블이 덜 나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좀 더 빠르게 3점까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일단 1점에서 받아볼 수 있는 병원의 도움은 간단하게 요철이나 아니면 모공에서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피지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로 가능하지만, 편평사마귀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피부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고 빨갛지 않고 안에 뭐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눈가나 관자놀이 쪽에 뭔가 오돌도돌하게 요철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꼭 병원에서 이게 사마귀인지 진단을 꼭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레이저를 받으시면 정말 빨리 없어질 수가 있고요. 다만 편평사마귀 제거는 흉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좀 더 빠르게 홈케어 말고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S등급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라라필 혹은 하이드라필
페이셜처럼 좀 순하게 받을 수 있는 각질 관리나 피지 관리 같은 걸 좀 받아보시면 집에서 각질 제거하는 것보다 좀 더 순하게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도 너무 예민한 분들은 이런 관리를 받다가도 더 자극적이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꼭꼭꼭 압출이 필요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있거든요. 압출만으로도 피지를 뽑아주면서 피지가 염증으로 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압출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약물을 드시면서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되게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고 싶다 하면 꼭 병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많이 안 비쌉니다. 그리고 하나 비싸지만 그래도 3번까지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울세라예요. 이러면 갑자기 영상 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까지 안 비싼 거 실컷 추천해놓고 갑자기 비싼 거 추천한다, 과잉진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울세라가 정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얼굴 형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울세라라는 시술이 뭔지부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 모으면 계란 같은 거 뭐 타고 하는 실험 같은 거 해보셨죠? 그런 식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에 이렇게 모아서 열로 태워요. 한 가지 점을.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탄력이 좀 생길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 울세라가 얼굴 살이 없고 뭐 볼페임이 있으면 절대 받지 말아라 하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요. 울세라가 꼭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태였더라도. 그래서 그 얼굴 형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번이랑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1번이 분명히 살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얼굴이 두꺼울 것 같죠? 근데 1번이 훨씬 처져 보이잖아요. 1번에도 페임이 있어요. 눈 밑에도 꺼져 있고 팔자도 꺼져 있고 옆볼도 꺼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옆볼 페임 있으면 울세라 하지 말라던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나 안 맞아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하나 조금 재밌는 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한테나 있는 노화의 공식인데요. 우리 얼굴은요. 깊은 지방이 있고 얕은 지방이 있어요. 이 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깊은 지방은 보통 이런 앞광대나 관자 이렇게 조금 깊이 위치해 있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게끔 얼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얕은 지방은 팔자 윗살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코 옆부분 혹은 뭐 눈 밑에 이 마리오네트 옆에 흔히 굴독살이라고 말하는 처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서 얕은 지방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노화에 의해서 깊은 지방이 빠지면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없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얕은 지방들도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구획 내에서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엄청 처져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 훨씬 처져 보이는 게 기둥은 없어지고 이 지방끼리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쌓이고 하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는 이런 울퉁불퉁해진 얼굴 라인을 훨씬 빠르게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일단 1번에서 3점까지 다이어트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나 어디까지 빼냐 하시면 빠졌을 때 안 예쁜 부위, 관자놀이나 눈 밑이나 이런 곳들이 너무 퀭해 보이지 않는 선까지는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얕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체지방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 팔자 윗살이나 코 옆부분 이런 데들의 살이 빠지면서 훨씬 코도 오똑해 보이고 팔자도 훨씬 나아 보이고 덜 쳐져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빠지고 눈 밑이나 관자, 옆볼이 너무 퀭해 보이지 않는 선까지는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울세라. 근데 그 디자인 자체를 눌렀을 때 예쁜 부위들만 조금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도 어디는 많이 어디는 적게, 그리고 어디는 깊게 어디는 얕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훨씬 울퉁불퉁한 지방들을 예쁘게 다듬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 울세라 무서운데 싫은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얕은 지방층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데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거를 맞아보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효과를 먼저 체험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작용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냅다 전체적으로 많은 샷수를 울세라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넓은 땅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전체적으로 줄어서 얇은 땅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해골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점에서 4점을 넘어갈 건데요. 3점에서 4점이 가장 병원에 손길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4점이랑 3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4점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점보다 확실하게 눈 밑 꺼짐이 훨씬 덜 하고요. 팔자 쪽에 꺼진 부분이 훨씬 덜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광이 끊기는 게 아니라 매끈하게 좀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말려있던 입술에 좀 볼륨감이 생기면서 입술도 좀 확장되어 보이고 3번보다 훨씬 코도 좀 오똑해 보이죠? 이런 코 옆에 있는 지방들이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 그럼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시술의 순서를 말씀드릴 때 꼭 적용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술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앞에 거울이 있으시다면 거울을 두시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요. 눈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관자놀이나 이 옆볼, 턱 이런 데들이 좀 이렇게 가쪽 라인이 꺼져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코 옆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터져서 좀 안쪽으로 모여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윤곽 쪽, 아까 말씀드렸던 깊은 지방, 그 기둥들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근육도 빠지고 뼈도 위축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는 겉에 윤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윤곽 정리를 안 하고, 우리 짧은 중안부 때 맨날 유행하던 거 있잖아요. 여기 중안부 그냥 아볼 볼륨 먼저, 여기가 이렇게 인디언 밴드 있다고 여기 볼륨 채우고, 팔자 꺼졌다고 팔자에 콜라겐 막 채우고, 여기 마리오네트 꺼졌다고 마리오네트 막 채우면 당장에 이 가운데 그림자들은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숙여서 보면 무거웠던 게 더 무거워만 보이고 뭔가 그림자는 나아졌는데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쪽에 꺼진 부분들을 손으로 조금 메꿔보세요. 이렇게 메꿔보고 나서 앞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 난 분명히 여기를 빼지 않았는데 이쪽이 훨씬 리프팅 되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런 그림자들, 울퉁불퉁해져 있던 곳들 훨씬 뭔가 나아져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가쪽부터 정리가 되면 안쪽에 해야 되는 시술이 훨씬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윤곽을 먼저 숙이고 봤을 때 내가 내려와 있다 하시면 윤곽을 먼저 다듬으시고요. 이 방식으로는 뭐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필러가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 부스터랑 필러, 감로네일박이 많은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완전 아니고요. 그냥 큰 틀은 이 윤곽 세우는 거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또 안쪽에서 이제 남은 부분들, 만약에 좀 더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울세라 같은 걸로 깊이 조절을 해서 조금 눌러주고 필요한 곳들을 약간 디테일하게 채우면 되겠죠? 전체 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마랑 턱이에요. 옆모습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마가 너무 누워있다, 여기 윤곽뿐만이 아니라 턱이 너무 뒤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눈이라든지 입이 너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다, 이런 분들은 누워있는 이마를 약간 위쪽 위주로 약간 세워주거나, 혹은 턱을 너무 아래로 뾰족하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턴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살짝 앞으로 빼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윤곽을 좀 잡아주면 옆모습에서도 훨씬 이렇게 턱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광대 쪽의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좀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이 이제 입술이라든지 코 뭐 필러나 수술이라든지 애교 필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주시면 돼요. 따끔. 이제 4번에서 5번인데요.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갈 때는 이것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피부결, 홍조, 모공, 잔주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영역이잖아요. 우리 프라이머도 있고 컨실러도 있고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앞에 이런 큰 틀들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결, 모공, 광, 톤 이런 데 투자를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이런 시술들은 회차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역에서 제가 꼭 항상 설명드리는 기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텐자. 포텐자 이전에 제가 등급 영상에서도 S급으로 나눴던 시술이에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바늘 고주파 시술이에요.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내서 안에 진피층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주는데요. 이때 주변부에 콜라겐 재형성을 유도를 하고 그 피부 조직을 조금 재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쪼아주는 시술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공이나 흉터, 잔주름 이런 치료에 사용이 보통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진피까지 구멍을 뚫잖아요. 이때 구멍을 뚫은 김에 약물을 넣어드리기도 해요. 피부에 맞는 영양제, 스킨 부스터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간단하게 물광 주사도 있을 수 있고, 요새 굉장히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홍조나 혹은 색소 치료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 광범위하게 쓰이죠. 근데 이 포텐자는 1회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시고, 보통 3회에서 6회 정도를 여러 회차를 한 달 간격으로 하시면서 효과를 체감해 가시는 편이세요. 부작용으로는 이것도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시술이거든요.
바늘이거든요. 바늘이 피부에 구멍을 뚫는 깊이라든지 혹은 어디까지 고주파를 쏠 수 있는지, 또 고주파의 에너지는 어떤지, 그리고 같은 자리에 몇 회를 어떻게 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에너지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뭐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텐자만 한다고 다 좋다, 이거 무조건 좋아요 하세요는 아니고요. 모공이나 흉터도 경우에 따라서 흉터의 아래 이렇게 유착된 조직을 끊어주는 서브시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 흉터 필러 같은 것도 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공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포텐자만 추천드리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스킨 보톡스 같은 거를 피부에 얕게 넣으면서 주변부의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피지선이 좀 줄면서 즉각적으로 조금 모공이 수축되어 보이는, 그리고 조금 혈관도 수축돼서 피부가 번질번질해 보이는 이런 효과를 내게끔 하는 스킨 보톡스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홍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포텐자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술로 인한 홍조인지, 주사 피부염인지, 혹은 접촉성 피부염인지, 혈관이 확장되어서 생긴 혈관 확장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해결책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정답은 아니고 이거는 꼭 의사 선생님이랑 원인에 대해서 상담을 해봐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5번에서 6번, 5번까지 왔으면 이제 많이 한 거 아닌가요?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이제 정말 디테일한 스타일링의 영역인데요.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주는 빼기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너무너무 유행해서 하셨던 눈썹 문신이라든지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또 입술 문신 이런 거 너무 후회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너무 후회돼서 문신 제거하는 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병원은 아니고. 일단 이런 문신들이 살짝 번지면서 푸릇푸릇한 색소들이 보이고 오히려 인상이 조금 더 세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봤을 때 눈썹이나 아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생얼로 봤을 때 티가 나고 진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문신 제거만 하셔도 훨씬 부드럽고 세련돼 보이는 인상이 되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것도 꼭 한번 생각 못 해보셨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5번까지 왔으면 피부에 광은 충분히 나실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피부과 패러디 같은 거에서도 피부과 실장님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얼굴에 나는 유리알 광이잖아요. 시술을 하시다 보면 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광만 돈다고 좋은 건 아니고 광을 죽여줘야 될 부분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콧대 옆부분 혹은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 시작 부분, 또 이 얼굴 전체적인 가쪽 부분, 이런 곳들은 광이 돌게 되면 오히려 굴곡이 도드라지면서 얼굴형이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혹은 얼굴이 더 빛 반사 때문에 더 커 보일 수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실 때 뭐 색조도 중요하고 광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광들은 죽여주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이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이나 헤어 요새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취미 삼아서 한번 배우고 왔는데 댓글로 만약에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거 댓글 달아드릴게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표정인데요. 이전에 보톡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웃는 얼굴 예뻐지는 보톡스, 내가 표정을 지을 때 좀 과한 표정이 어디가 나온다든지 떨림이 있다든지 너무 비대칭으로 한쪽 근육만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보톡스들로 조금 조절을 해주면서 표정도 연습을 하거나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 문신 지우기, 그리고 광 죽이기, 메이크업 한번 배워보기 혹은 연습해보기, 그리고 표정 예쁘게 한번 연습해보기, 자세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똑바로 해보기, 이런 것들 6번에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보자면요. 1번에서 2번, 3번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띄게 일어나 있는 피부, 뭐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약을 드시거나 혹은 압출 같은 거 관리해보시고, 피부과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은 라라필이나 하이드라페이셜 이런 관리 받아보실 수 있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는 술 줄여보시고 단 음식 한번 줄여보시고요. 또 세안 적절하게 해보기, 마지막으로는 내 피부에 맞는 물 제형 하나, 크림 제형 하나의 제품만 사용해서 피부 다이어트 해보기가 있을 수 있고,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는 얼굴 가에서부터 안쪽으로, 안에서부터 하시게 되면 이걸 원상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에서부터 안쪽으로 해주게 되면 훨씬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한 피부 모공이라든지 홍조라든지 피부 결, 광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적합한 시술들을 한번 상담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는 스타일링 관련해서는 뭐 병원 외적으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물론 피부과에 오시는 게 이게 미용이다 보니까 자기 만족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는 선물이지만 무조건 비싸다고 비싼 거 하면 기분 좋죠. 근데 그냥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사실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그래도 돈 버리는 일은 좀 적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